종부세 폭탄 맞았다. 나는 괜찮은데 차일에 왔더니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야 아니면 단독명의가 유리한 거야? 네네네. 4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80%만큼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12월 15일인데 종부세 납기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부세 네네. 대상이 되신 분들이. 그러면서 야, 이거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내야 되는 거면 나 이거 집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뭐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이러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러면서 한간에는 어떤 분들은 종부세 폭탄 맞았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차일에 왔더니 뭐 단독 명의이신 분들, 네. 또 부부 공동 명의이신 분들, 여기에 따라서 좀 그 세금의 무게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 하나 있을 때 네. 공동 명의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단독 명의가 유리한 거예요? 세금으로 네네네. 봤을 때.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시기도 해요. 네. 사실은 뭐 이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공제 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고 기준시가를 다 합산해서 거기서 6억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공제를 6억만 받을 거냐, 두 명이면, 두 명의 공동명이면 따로따로 반반 나눠서 예를 들어서 6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전체로 보면 12억 공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만약에 저희가 네. 부부라 치면 왜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가정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12억짜리 저희가 집이 있다. 네. 공동의 소유로. 네. 그럼 거기서 50% 6억이 제 거. 네. 50%는 6억이 세무사님 건데, 네. 개인별로 6억 공제 받을 수 있고 인별로 네. 6억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네. 저희의 물건은 12억이니까 12억 다 빠져서 네. 사실상 세금 낼 게 없게 되는. 네, 이런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도 맞고요. 주택이 두 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한 채는 7억이고 한 채는 5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분이 가지고 계실 때는 7억, 5억 더해서 12억에 공제액이 6억이니까 6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네. 금액이 나오죠. 네. 그런데 7억짜리 집도 공동명의, 5억짜리 집도 공동명의, 그러면 전체 12억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두 분이 반반씩 나누면 6억씩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남편분도 6억 공제 받으니까 납부할 금액이 없고, 그쵸. 배우자분도 6억 공제를 받으니까 납부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단독 명의보다는 네. 당연히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한 그렇네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중점적인 건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1세대 1주택.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인데 주택이 하나인데 이게 그러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냐 단독명의가 유리하냐 라고 보통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사실은 공시지가가 11억이 안 넘는다면 네.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종부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종부세에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단독명의라고 한다면 11억이 안 되면 어차피 한 분은 11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인별로 6억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네.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명의라면 네. 11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런데 공시지가가 11억인 주택을 배우자와 50대 50으로 공동명의를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주택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인별과세기 때문에 한 분이 5억 5천, 네. 또 다른 배우자분이 5억 5천의 부담을 가지시게 될 거고, 네. 거기서 인별로 6억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종부세는 부담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 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 가격이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15억이다. 음. 네, 15억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1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15억에서 11억을 뺀 4억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과세를 할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5억짜리 집을 두 분이 공동 명의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한 분당 7억 5천씩이죠. 그쵸. 네. 그러면 한 분당 6억 원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1억 5천, 또 그렇죠. 1억, 다른 분도 1억 5천에 네. 대해서 주택수 하나의 세율을, 종부세율을 계산을 해서 고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동명의가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까는 단독명의일 땐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1억 5천, 1억 5천 각각 두 분이 합쳐서 3억에 대해서만 네.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기 공개받게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네.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저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내역을 간단하게나마 좀 계산으로 숫자로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종부세가 나오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냐? 라고 반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반박도 많이 하셨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공제라는 제도를 끌고 와서 네. 최대한 줄여줄게 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령자 공제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20% 공제. 네, 그리고 65세에서 70세 미만이 30% 공제. 70세 이상이면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네. 예,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있어요.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네. 공제를 더 해줄게 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면 40%, 네.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 공제를 해주겠다. 네. 네. 다만 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까지만.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 70세 이상이신 분이 15년 이상 가지고 계신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공제 한도가 80%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암산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 저는요? 더하기 50%는 몇 퍼센트일까요? 90%? 딩동댕. 네. 90%를 받아야 정상인데 네. 공제 한도가 80%다 보니까 10%는 결국은 못 받아요. 아, 예. 그렇구나. 이렇게 80%까지는 어찌 됐든 최대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네, 네. 그렇단 얘기는 내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4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네. 4억 원의 80%만큼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숫자를 네. 미리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1년도 주택 공시 가격이 16억. 네. 네, 그래서 배우자와 이제 남편분과 아내분이 50%씩 반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택의 보유 기간은 이제 두 분이서 10년 전에 사신 거예요. 네. 근데 남편분은 만으로 58세. 그리고 아내분은 만으로 60세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자로 연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네. 이럴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16억 원의 50%씩이기 때문에 8억 원이잖아요. 네. 8억 원에서 6억 뺀 나머지 2억. 그 2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금액이 약 13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16억 원을 단독 명의이실 경우, 네. 뭐 예를 들면은 아내분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내분이 만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표에서 보셨던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쵸, 거죠. 고령자 공제를. 네네. 그래서 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내분의 단독 명의다 일 경우에는 16억 원의 전체 다 아내분으로 가지만 11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11억 공제를 받고 나서 나머지 이제 5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고령자 공제 20% 챙겨갈 수 있고 네. 단독 명의일 경우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종부세가 98만 8천 원 정도가 나와요. 네. 아까 137만 원에 비하면 네. 약 한 38만 5천 원 정도의 종부세가 적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 명의, 특히나 아내분, 만 60세가 넘은 아내분이 단독 명의로 갈 때가 유리해요. 그렇네요. 네네. 아마 이런 것 좀 계산 잘 해보시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단독 명의로 있다가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나 이거 내년에는 공동 명의를 바꿔야겠다. 네네, 반대의 맞습니다. 경우가 있을 네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주의를 해서 네. 잘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고 또 세무사님께 제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은 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건데 명의 이전도 엄연한 증여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증여세 공제나 증여세 네. 납부까지도 따져서 어떤 게 더 득실인지를 네, 따지고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독 명의가 유리한 쪽이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요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은 6월 1일 심지어
주택 공시 가격도 네. 더 비싸요. 20억. 네. 네. 두 분이 20억 50대 50으로 가지고 계시고 보유 기간이 길어요. 네. 예, 워낙 예전에 사신 거라 취득을 15년 전에 하셨어요. 15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데 남편분이 만 65세 예, 그리고 아내분이 만 63세인 이 두 분이 보유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럴 때 종부세 계산을 해보면 종부세 납부세액이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20억 원에 50%니까 10억 원이고요. 네. 거기서 6억 뺀 4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이 될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163만 원 정도의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도 똑같은 금액 각각. 예, 각각 그렇게 해서 합계 금액이 327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단독 명의로 만약에 하겠다. 네. 남편 공동의 단독 명의로 하겠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이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령자 그쵸. 공제도 되고요. 네. 그리고 15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장기 동안. 장기 동안. 네. 네. 15년 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50%까지 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을 수 있죠. 그쵸.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가지고 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124만 원 정도만 종부세가 나오더라. 확 주네요. 네네. 그러니까 327만 원과 124만 원에 거의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독 명의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고령이시면서 네. 오래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 단독 명의 혹은 공동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독 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음. 네. 혹은 공동 명의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지금은 공동 명의자들이 명의를 이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 혹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을 납부하면서까지 단독 명의로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는 의문이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살펴 주고자 특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이걸 단독 명의로 할지 네. 공동 명의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 막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선택하는 절차를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과세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실제 명의를 옮기지 않아.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거 공동 명의 싫으면 단독 명의 할 거면은 무조건 취득세 내고 증여세도 내고 다 해. 라고 한다면 너무 이게 과한 거죠, 정책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특례 제도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세금 깎아주는 일이 별로 없는데 세금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럼요. 주어진 네네. 케이스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60세 미만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독 명의 보다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고령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연령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동 명의보다는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 특례라든가 단독 명의 특례를 신청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따져 보시면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의 공제를 더 챙겨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기준이 있긴 있네요. 그래도 어차피 이거 올해 종부세는 끝났고 네. 내년에 종부세 낼 때 또 특례 이런 거 신청하는 또 알아보는 시기가 9월달. 네, 맞습니다. 그쵸?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네. 보통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피하시려면 이거를 이전 혹은 명의 이전을 한다, 혹은 네. 뭐 양도를 한다, 증여를 한다 라고 하실 때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건 6월 1일 이전이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명의 이전은 6월 1일 이전. 네, 맞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9월 달에 특례 신청을 꼭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